최근에 GTX D노선 발표로 떠들썩한 곳이 있죠. 검단입니다. 서울 안 가는 GTX D노선의 뿔난 김포 검단 시민들 이야기하면서 버린 카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GTX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김포나 검단 이런 식으로 서부 그리고 서울의 인접한, 그러니까 한 송도쯤 되면은 워낙 머니까 GTX가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김포 검단 같은 경우는 사실 GTX가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 여기 보통 어디로 출퇴근해요?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여의도나 DMC 이런 데로 출퇴근하죠. 서울 3대 뭐 업무지구 중에서 뭐 강남 이런 데로 출퇴근하냐? 그럴 거면은 서울 남동 쪽에 살죠. 북서쪽에 안 살죠. 서쪽이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강남까지 연결되느니 하면서 집값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여론을 만들었고, 사실 GTX-D는 필요가 없다. 수도권 지하철 연장이 훨씬 더 좋죠. GTX는 가격도 비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GTX-D 노선으로 가격 띄우려고. 근데 발표 나고 나서 지들 생각과는 다르게 되니까 가격 떨어지게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GTX-D 노선 그들이 발표한 노선은 온전히 집값 띄우기용이지 진짜 실수요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 통과 안 하면 뭐 심판하겠다. 주민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검단 신도시 보면은 막 입주 예정자 모집에서 뭐 총연합회 열었고, 김포랑 한강 신도시 주민들도 같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에 열심히 모여있더라. 서부 시민은 개돼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서부에 GTX D 노선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GTX 노선 이야기 발표된 거 많았죠. A 노선 해가지고 일산이랑 문정까지 가고, B 노선 해가지고 송도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모든 노선에 다 놔줘야 될까요? 그럴 거면은 전남, 경남 다 연결하라고 하지 그래요? 주민들 말대로 마구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GTX가 들어간다, 서울까지 연결되는 걸로, 그러면 진짜 필요로 하는 노선인 뭐 5호선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투기 수요들만 개이득 보는 거고 실수요들이 손해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검단 김포에 누가 강남 보고 들어가냐. 진짜 문제는 지하철 연장이다. 이거 인제서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GTX-D로 계속 띄우다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수도권 지하철 연장. GTX-D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A, B, C, 이번에 D까지 편의성이 있는 지역도 있죠. 거의 양 끝에 있는 데는. 대부분은 요거 가지고 그냥 가격 띄우기에만 몰입을 했더라. 지역별로. 거기에 만약 GTX-D 들어가고 수도권 연장까지 들어가면은 타당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식으로 연결되고서 수도권 지하철 연장을 바라는 것이 실수요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GTX-D가 저렇게 발표된 것이 투기 수요들한테만 안 좋은 것이다. 저걸로 가격 띄우기 들어갔는데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GTX-D 노선 뭐 공식 검토하면서 확정 아니다, 뭐 집값 좀 더 띄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GTX-D 노선 국토부에서 이렇게 간다고 발표한 적 없어요. 뭐 강남 지나가지고 하남까지 연결되는 김포 쪽이나 혹은 아니면 인천 쪽으로 돌아가지고 강남 지나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GTX-D 노선 먼저 국토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찾아가서 A뿔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A뿔 받았다고 환영하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시험 더럽게 못 봐가지고 B제로 줬어요. 그랬더니 A뿔 줄 것처럼 해놓고 왜 B제로 주냐,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 교통망 추진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인천 검단 연장선 착공 이런 거 검단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인천 1호선이죠. 김포 지나서 검단 쪽으로 해서 서부 쪽 좀 연결되긴 하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지하철은 아니죠. 교통망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로 지나가는 것은 조금 더 필요하다. 만약 그래도 들어온다고 해서 또 집값 띄우기 들어갈 텐데,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검단이 원래 뭐였어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죠. 교통도 교통이지만 아예 새롭게 조성하는데 제대로 조성된 게 없었죠. 인프라도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울 규제 들어가니까 풍선 효과 하면서 인천 띄운 거죠. 그래놓고서 지금까지 와서도 서울 경기는 무너졌지만 인천은 아직도 살아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천은 분양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많으니까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맨날 지금 집값 오른다고 언론에서 조장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저금리, 금리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 상승, 전세가 상승도 금리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 부족, 공급은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다주택자들이 공급 다 가져가니까 공급 부족하다 여론 만들어서 재건축 띄우려고 했던 거죠. 재건축은 공급 자체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용성 띄울 때 수원이나 지금 인천 같은데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거기다 인천은 입주까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낚이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 검단 신도시 분양 신화 언제부터 신화가 됐어요? 풍선 효과 막 부추겨가지고 미분양 털어낸 거지. 그 전까지 2기 신도시에서 가장 분양 안 돼가지고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지정됐던 곳이 검단 아니에요? 언제부터 분양 신화냐? 청약 열기 한대요. 청약 경쟁률 분명히 작년보다 분양은 줄었는데 청약 경쟁률도 더 떨어진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계속 청약 열기, 청약 된다, 청약 대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언론은 집값보다 청약부터 신경을 쓰게 되죠. 집값은 밑밥 깔아놓는 거고 그래서 시세 올려놓고서 청약 잘 돼야지 남는 게 건설사들이 남으니까 언론은 건설사 편이라고 그랬죠. 건설사한테 광고비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예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들도 많죠. 일주주로. 전국 불장에 뭐 웃돈 기세 등등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분양받을 때 분양권 투기 못 들어가죠. 실수요들만 들어가죠. 전매 제한 때문에. 실거주 요건도 붙고. 그렇다면은 그런 가수요들 다 빠지고 실수요들이 청약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웃돈이 붙을 수가 있냐.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가점 떨어지면서 못 붙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분양권을 샀다가 이제 붙을 수 있겠네 싶으면 분양권은 점점 더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양권을 한번 샀다 이걸로 돈 남을 것 같아서 그런데 못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권은 굉장히 소액 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건데 망하는 거죠. 검단에 아직도 6,600세대 분양이 남았습니다. 올해만. 요거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순공급이죠. 검단 신도시에만 6,600채인데 이게 분양이 적은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요? 분양권 거래 현황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다운 계약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상황이죠. 다운 계약이라면 잡아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이런 거래가 뜬다는 건 다운 계약 잘못했다가 망하겠구나 싶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 많아졌다는 뜻으로 보이죠. 거래량 보면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다. 매매 거래량은 어때요? 3월에 조금 살아나는 것 같죠. 왜냐면은 1월, 2월에 서울 경기 아무리 살려도 안 되니까 그나마 저렴한 인천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인천 자체가 지금 고평가됐는데 서울이나 경기의 핵심 지역들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몰아붙이면서 서울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갭 메우기 들어갈 거다. 뭐 이딴 이야기하면서 계속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지은 것도 개판으로 지어놔요. 요즘에 분양 잘 되니까 건설사들 막 나가죠. 집값 띄워놓고서 이익 보는 거는 건설사,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은행, 수수료 받는 대행사나 중개업자, 유튜브, 블로거, 카페, 광고 올라오는 거 이거 다 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띄워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광고료로 언론들 돈 벌고 있다. 누가 피해봐요? 막판에 산 영끌족들이나 혹은 기존에 거기에 실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장기 실거주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집값 뛰어나가지고 보이스에 올라가게 생겼다.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많이 때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간 게 문제죠. 집도 개판으로 지어놨죠. 곰팡이 막 피고 이래요. 요즘에 신축 120, 130채 뒤져보고서 처음에 이렇게 공사하겠다 얘기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은근슬쩍 저렴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110채가 넘어가요. 그렇게 지어도 돼요. 왜? 분양 받아주니까. 근데 저런 거 분양 받아가지고 분양 받을 때 그렇다 칩시다. 분양 받아주고서 살면은 불편하죠? 팔면 또 서로 시시하죠? 여기 층간소음 심한데 누가 보러 오면은 서로 조용해주죠. 집값 올리려고. 그러면서 뭐 합리적 분양가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곰팡이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짓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시설이 후지다. 이 뭔 개소리야! 지금 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게 뭐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 원가 공개. 막 이거저거 가산비 붙어가지고 얼마나 받아 처먹었나 보자. 갖은 비리를 통해서 뭐 인테리어 업체나 뭐 이런 데도 서로 막 웃돈 받고서 좋은 데보다는 나한테 돈 주는데 막 이런 데 하는 데도 많고 분양가 상한제 핑계 댈 거면 원가 공개 깔아. 거기다 입주 장난 아니죠. 입주 얼마 남았어요? 올해 6,000세대. 아직도 6,000세대 입주 남았죠? 내년에 11,000세대. 거의 18,000세대 가까이 입주. 지금부터 검단에 입주 폭탄이 들어온다. 근데 미분양이었다가 처분된 지역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많이 들어온 지역들은 미분양이었으니까 이제 막 청약 통장 필요 없죠. 누가 들어가요? 다주택자들.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입주할 때마다. 근데 전세가 안 들어와요. 그들은 대부분 분양권을 비싸게 팔려고 분양권 투기로 들어갔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갭 투기 놓을 생각으로 들어갔던가 이런 상황인데 요게 안 맞춰지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빨리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결론 첫 번째, GTX-D는 가격 띄우기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거 들어간다 하면 가격 또 띄우기 들어갈 텐데 요거는 아마도 가격 떨어진 뒤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GTX-D는 오로지 가격 띄우기용이지 실수요들 쓸 때 아무것도 없다. 분양 많고 이제부터 입주 폭탄이다. 그리고 원래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분양 막 사라지면서 분양 받은 사람들, 물론 실수요가 없진 않겠지만 투기 수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투기 수요 비중이 높으면 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말에 넘어가서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든가, 아니면 웃돈 주고 분양권을 사든가, 아니면 안 떨어질 거라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뭐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든가 이래야 될 상황이에요. 아직 인프라도 안 갖춰졌는데 지금 굉장히 거품 많이 끼어있고, 인천이 뭐 저평가니 저렴하니 뭐 하면서 특히 검단 막 얘기하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